안녕하세요. 시네22 이화정 기자입니다. 숨겨진 좋은 영화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드립니다. 이화정의 히든픽. 세 번째 영화는 이옥석 감독의 매기입니다. 병원 사람들의 탐정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진의 주인공인지. 내 거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건 너희 거가 아니야. 이곳은 출처불명의 섹스레이로 발칵 뒤집힌 마리아 사랑병원. 누군가 엑스레이실에서 섹스하는 남녀를 도찰했고 남녀의 성기가 고스란히 찍힌 엑스레이는 그렇게 병원에 파란을 일으킵니다. 온갖 추측과 호기심이 난무하는 가운데 막상 피해를 본 건 병원 간호사 여윤영입니다. 사람들은 찍힌 것이 그녀라고 믿었고 병원 부원장 이경진은 그 추측만으로 그녀에게 퇴사를 권유합니다. 여윤영으로는 억울한 일이지만 보통 이런 경우 피해자 한 명을 제거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병원이 돌아가는 수순이었지요. 그런데 여윤영은 부원장의 지시를 거부합니다.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 뒷문으로 나가세요라는 부원장의 말에 병원 안 나갈 거예요. 내일 봬요 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윤영이 강력히 퇴사를 거부하면서 이런 플롯의 기존 영화는 사뭇 다른 양상을 얘기하며 영화는 호기롭게 출발합니다. 아니에요. 전 병원 안 나갈 거예요. 병원 계속 다닐 거예요. 다음 날 병원.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프다는 말에 부원장은 핑계라고 의심하고 여윤영은 진짜 아파서 못 나온 걸 수도 있다며 진위를 확인해 보자고 권유합니다. 한편 이 도시에는 의문의 구멍, 싱크홀이 생기기 시작하고 덕분에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어 윤영의 남자친구 성화는 일당을 받는 공사장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필 일당보다 더 나가는 커플링, 백금 반지를 잊어버리고 성화는 동료 인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이옥석 감독의 매기인데요. 네, 매기. 문제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나와져서 참 극장 갈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올해가 또 한국영화 100주년의 기념의 해잖아요. 한국영화 100주년, 앞으로 100년도 기대된다. 이 작품이 그만큼 독특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옥석 감독은 사실 이제 그 독립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이름을 익히 알고 있고 사실은 이분이 장편을 언제 만드나 기다리기도 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그 단편 4학년 보경이라는 작품이 나온 게 2014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4학년 보경이 4학년 연애 4년차 보경이라는 여성의 어떤 그 권태기에 찾아온 새로운 어떤 설렘 같은 것들을 그린 작품인데 이 영화가 정말 독특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미장센 영화제에 이제 그 희극지왕이라는 코믹 영화들을 소개하는 그 섹션에서 이 영화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이제 그 독립영화에서 이렇게 코믹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보자마자 막 웃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영화의 톤을 만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주목을 받았었고 이제 감독님은 멜로로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자기 작품이 이제 그 희극지왕이라는 섹션에 초청이 돼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데 이 얘기 자체가 전 굉장히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의 어떤 그런 톤이 있다라는 생각, 일상의 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옥석 감독한테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개성 있는 뭐 영화, 개성 있는 감독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개성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에 부합되는 감독을 한국 영화계에서 독립영화계에서 한 명을 찾아라 하면은 저는 이옥석 감독님을 이름 거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유머도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 그리고 플롯의 전개 이런 모든 것들이 신선하고 새롭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 이옥석 감독의 영화를 따라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좀 약간 기다려온 이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 감독의 작품을 기다렸고 매기가 이제 첫 장편으로 완성이 된 건 거죠. 독립 영화계에서 이런 영화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보시면 아마 이제 보시고 나서 이 영화 좀 깜짝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앞서 제가 이 영화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이런 플롯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게 감독님의 영화의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영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자기의 방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의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해서 한 편의 영화로 이렇게 정갈하게 만드는 작업이라면 이옥석 감독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방 안에 이런 얘기 널브러뜨려 놔요. 널브러뜨려 놓는데 그 널려져 있는 것들 안에서 이옥석 감독만의 어떤 그런 배열 방식이 생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지금 2019년에 도착한 시점에서 제가 그냥 규정을 하자면 혼돈의 뉴웨이브다. 그런 새로운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배열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영화에 이제 싱크홀이라고 계속 도시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보시면 이제 그것들이 계속 예측하지 않은 순간에 도시에 구멍이 뚫리는데 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미나 의미나 이런 기대 가능성으로 채워진 그런 이옥섭의 구덩이가 이 영화에는 매 씬마다 하나씩 뚫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제가 계속 이제 독특하다 새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만 하면 뭔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어떤 지점이 그런지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몇 가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 매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매기를 꼽을게요. 매기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는 매기 매운탕이 제일 많이 떠오르실 거고 그리고 매기 이상훈 예전 분들은 아세요. 예전 분들은 아시는데 요즘은 이제 모르실 거예요. 이제 개그 옛날 유머 중에 매기 이상훈이 있었는데 많아요. 그렇지만 이 영화의 제목으로 본격적으로 쓰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은 매기가 영화의 전지적 관찰자 시점 그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는 어떤 화자가 매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첫 장면에서부터 사실은 이 여윤영이라는 인물한테 닥친 어떤 변화들이나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매기의 목소리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매기 목소리 들으시면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누구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좀 이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바로 약간 곡성에 신들린 연기를 하셨던 천우희 배우가 매기의 목소리로만 출연을 합니다. 근데 이 매기의 정체는 영화가 시작한 지 33분 후에 밝혀져요. 그러니까 33분이 된 때 매기가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제 소개가 늦었네요. 네, 한참 늦었죠. 33분 만에. 네, 저는 매기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이 마리아 사랑병원의 어항 안에 살고 있는 매기입니다. 이게 매기의 영어 제목이 있는데 영어 제목이 매기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진짜 매기를 한글로 쓰는 MAGGIE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옥석 감독이 이거를 영재를 그렇게 한 게 보통 이제 매기를 그냥 물고기, 생선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영화의 어떤 것들을 서술하는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캐릭터로서의 캐릭터성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고자 그런 영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어떤 영화의 톤이 결정되는 게 매기의 존재라는 거죠. 이제 매기의 서식지라고 해야 되죠. 마리아 사랑병원이 그렇게 되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병원이 진짜 특이해요.
뭐 영화 시작할 때 배경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 영화는 아예 그렇게 시작부터 사랑병원이라는 곳의 탄생 배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성당 수녀원이었던 곳이었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 가난한 자를 대우하는 그런 병원으로 이곳을 가꾸어 나가라 이런 유지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병원 그냥 개인 병원으로 개조해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이게 여기에 이제 그 부원장 이경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칙이나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체크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규율 안에서 생활하게 하는 억압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이경진이라는 캐릭터를 문소리 씨가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 자세 자체도 하얀 가운을 입고 좀 꼿꼿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자세나 또 말투가 워낙 절도 있게 그런 연기를 하세요 여기서. 그래서 약간 그 현진건의 소설 비사관과 러브레터의 그런 사감 같은 그런 인상도 주는데 그 정도로 이 마리아 사랑병원의 어떤 캐릭터성을 이제 그 병원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그 이경진 부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저는 여기가 굉장히 작은 이제 개인 병원이긴 하지만 이곳이 지금의 이제 현대의 대한민국의 20대 청춘이 살아가는 공간을 약간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윤영의 이제 그 어떤 여윤영에게 닥친 일종의 이제 그런 시련들 이런 것들을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수군거린다던가 이 뭐 규칙과 규율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완전 모순 덩어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진위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건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제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한 사람만 제거되면 그냥 여기는 잘 돌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사회도 더 이제 확장되어 있지만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진 사회가 그 굉장히 많은 마리아 사랑병원이 이루어진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사회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사회도 그런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워낙 이제 그 가십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 또 여성 피해자가 양산되는 그런 고질적인 사회를 축소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기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실은 언제나 사실과 연관된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편집된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이제 그 이곳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한 문장이죠.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하필 왜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매기를 이 영화에 말하는 어떤 화자로 설정을 했을까? 근데 이제 매기의 특성을 조금 여기서 지금 자연 시간은 아닌데 조금 알아봐야 돼요. 매기가 워낙 이렇게 감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기가 지진까지 감지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쉽게 이렇게 오염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민감하지를 않아서 생명력도 강한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매기가 감이 뛰어난데 그런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마리아 사랑병원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여윤영이라는 20대 여성? 그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한테 또 민감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감지를 할 수 있고 이 여자의 속을 조금은 더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많은 이제 뭐 환자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만큼 여윤영의 입장을 조금은 대변해주고 위로해주는 듯한 그런 말투를 취하게 되는 건 거죠. 이 영화에 여러 명의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아까부터 계속 비사관 같다고 했던 이경진 부원장 그러면은 너무 이제 여윤영을 압박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이경진 부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걔를 고양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여윤영이라는 20대 청년보다는 기성세대잖아요. 이미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이 좀 팽배한 사회를 겪어왔고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여기서 살아가는 거,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는 그냥 믿지 않고 나는 나의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거고 나는 내 위치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일 거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됐을 때도 이경진 부원장은 계속 이제 나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윤영이 오히려 설득을 해요. 한번 이렇게 진위를 한번 알아보자고 설득을 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일종의 그 여윤영 표현은 믿음 교육이에요. 믿음 교육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찾아나가는 그 에피소드들이 영화에 펼쳐집니다. 여윤영을 둘러싼 인물들 중에 또 한 명 중요한 사람이 여윤영과 오래 이제 그 사귄 남자친구 성환이에요. 구교환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좀 이제 그 여윤영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예전에 전 여친을 폭행했다 이런 의심을 여윤영이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그런 게 진짜는 몰라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남자가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한 번 의심을 하게 되면서 그 의심의 어떤 구덩이가 파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게 커지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그 불안하게 되고 이들의 관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받는 가운데 사실 성화는 또 이제 일터에 나가서는 자기가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반지를 동료가 이제 몰래 가져갔다라고, 이제 값비싼 반지니까 가져갔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성환도 역시 그 의심의 구덩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계속 이제 도시에 이제 싱크홀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메꾸러 다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마음속에 이런 구덩이들이 하나씩 있다면 이렇게 도로가 마비되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면서 죽어 나가는 것도 뭐 그 결과가 무리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이 영화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부원장을 설득하면서 여윤영이, 그리고 남자친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유로 단죄를 하는 그 사이에서 여윤영이라는 한 여성이 그 믿음의 밸런스, 믿음을 되찾고 믿음의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가면서 진짜 이렇게 도심에 뻥뻥 뚫리는 그 싱크홀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영화가 유도를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플롯이 막 정갈하지 않은데 그 구멍 뚫린 것들에서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게, 웃다가도 생각하게 되고 뭐지? 하다가도 생각하게 되고 자꾸 사고하게 만듭니다. 한순간도 편하게 내버려두는 영화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불안의 시대를 굉장히 경쾌하게 묘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로 개그맨들처럼 막 웃기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게 정말 내 주변에 있을 법한 얘기기도 하거든요. 요즘 이제 상황들을 돌아보면. 그런데 그렇게 일상의 묘사를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다크하게 힘을 주어서 말하는 대신 일종의 일상으로 그냥 대받아치는 거예요. 일상 안에서 일상을 계속 묘사를 하면서 경쾌하게 끌어가면서 그 안에 이제 생각할 지점을 주는 건 거죠. 매기의 톤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영화에 좀 이제 재밌는 장면들이 좀 많이 영화 보시면 떠오르실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날 텐데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영이랑 성환이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지나치는데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시위하면은 뭐 요즘은 이제 뭐 시위하면 좀 과격한 것도 생각을 하고 뭐 평화 시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할 텐데 푸른 천막 시위대 장면이라고 영화에서
이렇게 그 재개발하려고 막 땅을 파헤친 데다가 거대한 천막을 치고 그 위에 그 바캉스 가면은 이제 그 설치하는 파라솔 같은 것 설치해 놓고 수영복 입고 젊은이들이 막 나와서 거기 누워 있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막 놀고 막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지금의 청년들이 좀 약간 고안해낸 방법은 이런 좀 자기의 의견을 과격하지 않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게 이 영화 크레딧 보면은 제작사가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근데 이제 이름만 들어도 좀 약간 되게 뭐 무거운 전개를 할 것 같은데 그냥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이 있나라고 돌아보면은 좀 톤을 아실 것 같아요. 그 정지우 감독의 사등 학교 폭력을 좀 그린 작품이었죠. 그리고 강희강 감독의 범죄소년 이런 작품들이 국가인권위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여기 거의 이제 그 2003년부터 꾸준히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옥석 감독한테 이 영화를 이제 제작사로서 의뢰를 할 때도 너무 이제 그 무겁지만은 않은 인권 영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무겁지만은 않은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때 가장 이제 좀 약간 적합한 감독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톤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무거운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좀 일상의 톤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군데군데 있고 장면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유의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쾌한 톤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감독의 어떤 색깔도 있지만 같이 작업하는 이제 뭐 스태프들의 어떤 성향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이 톤을 이 대사를 이 좀 약간 다소 황당한 그러니까 울어야 할 장면에서 웃음을 배치를 해서 사람을 약간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진짜 실제로 연기하는 배우가 제대로 이거를 해내지 않거나 이걸 못 따라올 경우에는 되게 이상한 영화, 그러니까 완성이 제대로 안 된 영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구교환이라는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영화와 진짜 찰떡처럼 맞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머리야.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하지 말자고 했잖아. 이 영화에서도 편집, 각본 그리고 이제 연기를 했는데요. 이미 이제 그 이옥석 감독의 단편 작업부터 같이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영화의 색깔을 만들어 온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 그 영화의 그 성환이 사직서는 쓰지 말자, 획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자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건 거죠. 사직서 처음에 쓸까 말까 고민할 때. 그런데 이제 꽤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요즘 이제 퇴사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직이 많은 시대긴 하지만 어떤 직장을 그만둔다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장면 같은 경우도 감독이 이제 그 한자로 쓰는 게 어렵다 뭐 그런 대사들을 하면서 굿바이라고 영어로 한 장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사직서라고 한글로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깨 같은 재미를 줍니다. 꼭 이렇게 심각한 장면에서 그냥 안 보내요, 관객을. 웃고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컬트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너무 웃어서 좀 힘이 빠지게 하는 장면들이 그래서 영화에 군데군데 많은데 이게 좀 그 음악부터 좀 사용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옛날 단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막 카드캡처 체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주제가 막 넣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오란씨 광고 영상, 뭐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거 우리가 익히 들으면 그 상황이 연상이 되는데 사실은 그 CF에서 보았던 만화에서 보았던 거랑 전혀 다른 상황을 배치를 해서 언밸런스하게 이 음악을 적재적소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영화에서도 이 성환이 반지를 잊어버리고 나서 겪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제 맥신이라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되게 장중한데 그 음악이 나올 때 묘하게 정말 이게 정말 비장하게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웃어야 되나? 좀 약간 그 성환한테 동조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음악의 힘인 그 음악을 잘 쓰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열쇠공한테 열쇠를 따달라고 해서 이제 열쇠공이 오는데 보통 영화에서 그 열쇠공들이 열쇠 따주는 장면은 뭐 많이 봤잖아요. 따고 그냥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중년 여성분이 열쇠공으로 나오는데 입금은 스위스은행으로 해줘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나? 어쨌든 이제 그 뭔가 뭐 성환이 뭐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하는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깨알같이 재밌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실컷 웃다 보면 갑자기 이제 그 현실은 이렇게 씁쓸하지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미스테리하면서도 펑키하면서도 컬트한 그런 웃음이 쥐레바처럼 아니야 구덩이처럼 있으니 많이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 구덩이를. 이 영화에서 그 아까 이제 구교환 씨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은 독립영화계에서 뭐 가장 주목받았던 그 이주영 배우가 여윤영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해요. 연기가 진짜 이분은 너무 탄탄해서 절대 이제 그렇게 이 영화처럼 싱크홀이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연기를 보여주는 연기자고 다양한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왔죠. 근데 이 영화에서의 역할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또 문소리 배우가 이경진 부원장 얘기 제가 아까 이제 비사감 얘기하긴 했지만 진짜 영화의 톤을 잡아주는 어떤 역할들을 어떤 배우가 한다라고 했을 때 문소리 씨는 항상 이 영화가 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재기발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재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선할 수도 있는데 그 신선한 그런 기운에 한 방울에 이렇게 윤활유 같은 기름을 딱 떨어뜨려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직스러운 그런 연기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구교환, 이주영 그리고 또 이렇게 문소리 배우의 연기 하모니, 호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연기를 보는 즐거움 때문에도 매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영화가 이렇게 의심의 구덩이를 파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사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수습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슬픈 자화상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슬픈 시대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영화에는 이런 거대한 싱크홀들이 뚫리는 것에 대한 해답들도 조금씩 숨겨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경진이 남자친구 문제로 이제 여윤영이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라면은 이렇게 안 하고 성원 씨한테 직접 한번 성환 씨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해요. 한번 진짜 의심하고 불신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로 진위를 파악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 마지막으로 영화에 나왔던 말이기도 한데 유시아 시인의 그 인터뷰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메모로 이 얘기가 영화 속엔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네, 이 구덩이를 모티브로 해서 매기가 바라보고 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2019년, 2018년 그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의 현재를 바라보고 청춘들의 어떤 모습들을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녹여낸 영화가 바로 맥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그 구덩이에서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화정의 히든픽으로 소개해드린 영화 오늘 맥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